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집값, 전셋값 상승세, 아파트 경매 귀한 몸. 경매시장에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낙찰가율을 나타내는 등 자금과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4,091건으로 이 중 4,7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 낙찰가율은 65.5%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으로 집계됐다. 주거시설 응찰에 집중되고 있다. 10월 전국 주거시설의 진행 건수는 6,598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월별 기준으로 지난 10월에 역대 최고의 평균 낙찰가율이 무려 111.8%를 기록했다고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밝혔습니다.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1억 원이라면 평균 낙찰가는 1억 1,180만 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2001년 1월 이후 1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주거시설보다 주거시설인 아파트 응찰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도 지난 6월 68.8%에서 지난달 74.6%로 4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 7월 이후 70%를 웃돌고 있는데요. 예컨대 법원 경매에 아파트 10가구가 나왔다면 7가구 이상이 새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14일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건축연도는 1986년인데요. 전용면적 163.85제곱미터는 감정가가 24억 7천만 원인데 29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낙찰가율은 118%에 달하기도 했는데 무려 응찰자는 11명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건축연도는 1983년인데요. 전용면적이 61.19제곱미터가 감정가가 14억 2천만 원인데 17억 7,3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으며 낙찰가율이 124.87%에 달했으며 응찰자는 9명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 시점이 2019년 1월 16일 관계로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게 되면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밖에는 당연히 없죠. 또 서울 강서구 연창동 3차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96제곱미터는 감정가가 6억 4,700만 원인데 7억 707만 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은 109.28%에 달했으며 무려 33명의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금리로 유동성 자금은 많고 물건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낙찰가율도 높고 응찰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오를 때는 경매 물건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송파구 방이동 아크로빌, 건축연도는 1998년인데요. 전용면적 190.14제곱미터는 감정가가 12억 9,500만 원인데 19억 5천만 원에 무려 151%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로 따지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응찰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단독 입찰이니까 19억 9,500만 원에 입찰을 했어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철저한 권리 분석인 법률 분석과 지역 분석과 수익 분석과 성향 분석을 통해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 상업시설의 10월 낙찰률은 25.3%로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응찰자 수 비중은 9.4%, 낙찰가 비중은 18.2%에 그쳐 주거시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이번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보는 건 역시 업무 상업시설입니다. 낙찰률이 갈수록 떨어져 주거시설인 아파트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동구 올림픽타운 아파트 건축연도가 1990년도면은 지금 한 30년 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은 84.96제곱미터가 감정가는 4억 4,400만 원이 8억 6,360만 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이 194.5%에 달했으며 응찰자는 8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매시장 열기가 대단들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물건도 감정 시점이 2019년 10월 8일 관계로 감정가가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로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아파트 건축연도가 1992년인데요. 전용 면적은 84.93제곱미터가 감정가가 2억 1,100만 원인데 3억 6,111만 원에 낙찰이 되면서 낙찰가율이 171.14%에 달했으며 응찰자는 무려 60명이었습니다. 역시 부산에서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지역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죠. 부산시 전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이 물건도 감정 시점이 2019년 11월 21일 관계로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저평가가 되게 되면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경매 물건이 법원에 사건 접수가 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평가가 저평가되었는지 또는 고평가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현 시세를 조사해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서울 아파트에 경매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에는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1등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빙하기 때에 응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그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낙찰가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심지어 49%에서 60%의 낙찰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분간 경매 매도 물건 품귀 현상 속에서 상당수가 서울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가 경매 시장까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가 인기 매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 재정책을 펼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국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기 마련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중채무자들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중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